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태를 봤을 때 새끼줄과 역전, 그리고 은혜가 갚은 까치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이어가던 사람이 있었으나 지금 그 사람과는 파탄에 이르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미 헤어졌거나 아니면 싸워서 연락을 안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미 오래전에 헤어져서 그냥 혼자 본인의 일을 하시면서 사시는 느낌도 있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이 헤어지셨던 이유가 약간 삼각관계의 느낌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신 분들의 느낌도 있고요. 뭔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헤어지신 분들의 느낌도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들여다봤을 때 귀신 카드랑 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되게 누군가와 함께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어떤 대상과 함께하고 싶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내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혼자 있게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는 느낌이 있고, 또한 지금 진짜 헤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싸우신 분들은 이 상대방이 정말 나를 굉장히 무섭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귀신 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사람과 같이 배를 타고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신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는 이성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우선 점성학 주사위로 이 사람의 특징으로 지금 해왕성과 그 다음에 황소자리와 오하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감정선이 섬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이상화하거나 현실보다 더 로맨틱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감적으로 끌림을 느끼는 타입이고요. 마음을 숨기거나 은근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게다가 황소자리가 나왔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향입니다. 외모나 감각적 매력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표현은 굉장히 느리지만 마음을 한번 주면 굉장히 오래가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안정과 생활의 편안함을 중시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 오하우스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사랑을 즐기고 연애에서 설렘과 즐거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창의적이고 표현력도 있고요.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 같은 순수한 애정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데이트나 로맨틱한 이벤트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성, 지금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고 있는 이성은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차분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굉장히 로맨틱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다소 이상화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실보다 여러분들을 더 빛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때는 아이처럼 즐겁고 귀여운 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잔하지만 깊이 빠지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로맨틱한 연애를 꿈꾸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외모로 매지션과 세븐 오브 소주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 사람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약간 바람둥이처럼 평가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성들이 가만히 두지 않은 외모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모가 굉장히 출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인기가 정말 많겠다, 아니면 이미 애인이 있겠다, 아니면 이미 결혼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해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물었는데요. 이 사람의 성격은 세븐 오브 펜타클과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제가 방금 황소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이 세븐 오브 펜타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꾸준한 사람이고, 상대방의 좀 외모나 감각적 매력을 중요시 여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딱 그런 느낌으로 성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상대를 나보다 이상화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본인이고 이 상대를 굉장히 이상시키는, 그러니까 그게 연애든 아니면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든지 간에 상대를 이상화시키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경향이 좀 강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굉장히 섬세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가장 중요한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자, 이 사람이 제가 왜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초반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짝사랑할 수 있어요. 계속 염탐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염탐하는 이성으로 이 사람이 나왔는데, 계속 여러분들을 몰래 훔쳐보고 진짜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상화시킨 후에 나중에 천천히 다가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연애 성향으로 나옵니다. 정말 다행이게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수줍음 많지만 굉장히 천천히 다가가고 표현은 느리지만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은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좋아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줍음이 조금 있는 안정형으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좋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를 한번 봤거든요. 우리 샤넬님은 텐 오브 소주랑 식스 오브 완즈가 나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어쩌면 이 사람이랑 이미 만났다가 헤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한 삼각관계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 샤넬님이 지금 혹시 정리가 안 된 인연이 있어서, 아까 왜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이 뭔가 어떤 분과 싸웠거나 최근에 헤어지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 그 이성과 제대로 헤어진 게 아니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을 몰래 좋아하는 이성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 자체가 삼각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오는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랑 결국 이어지기가 어려울 거야. 왜냐, 삼각관계 이슈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느낌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 사람의 마음을 현재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게 알게 되면은, 밝혀지면은 나는 이 사람을 환영할 생각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9패인지 6패인지 물어봤을 때, 자, 이 사람은 어떤 분들은 9패일 확률이 있고 어떤 분들은 6패일 확률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우리 샤넬님 주변에 9패든 6패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다고 고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느낌도 있고요. 9패라는 거는 내가 얼굴을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과 친한 사람, 얼굴을 대면한 사람, 아니면 심지어는 연애적 기류를 이미 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고, 6패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6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 환영하는 느낌이 있고, 또한 어쩌면은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아까 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이상화시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선택해 주길 바라는 어떤 유패가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게 연상연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굉장히 적거나 아니면 혹은 많은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을 보기 전에 두 분의 궁합을 제가 먼저 열어봤는데요. 두 분의 궁합은 페이지 오브 소주랑 포 오브 컵, 페이지 오브 컵, 그리고 쓰리 오브 완주로 두 분은 타이밍이 좀 어긋날 수 있는 궁합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사람한테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가오지 않아서 여러분들은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단념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는 사실 너한테 관심이 있다 라고 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전체적인 궁합은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 만약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샤넬님이 좀 고민하게 되는, 이 상대방을 만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궁합이다. 그래서 사실상 궁합이 그렇게 잘 맞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 상대방과 만나게 됐을 시에 삼각관계에 엮일 수 있는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든 그 상대방이든 뭔가 정리 못한 인연 때문에 삼각관계에 엮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고백을 했지만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다른 이성도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냥 약간 두고 보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궁합은 전반적으로 서로한테 호감은 있지만 이어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자, 실제 두 분의 흐름을 봤을 때 퀸 오브 소주랑 파이브 오브 소주랑 저지먼트랑 투 오브 펜타클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과 이분의 실제 흐름은요, 우선은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과 이 사람과 뭔가 복잡한 삼각관계 이슈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서로 오해를 한다거나 서로 좀 갈등이 생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생기다가 갑자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고백한다거나 아니면 서로가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날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많이 흔들리고, 또한 뭔가 이 삼각관계 이슈 때문에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이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 상대방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지만 될 것 같고, 솔직히 궁합 자체가 그렇게 좋은 궁합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연애적 기류만 이렇게 하다가 말아버리는 느낌이 솔직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됐을 시에 삼각관계에 휘말리는 그런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솔직히 저는 그냥 안 만나시고 이 사람을 그냥 정리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자,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위한 조언 카드는, 자,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래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수호신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조언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한번 알아보라고 조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뭔가 깨달음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 한번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새롭게 여러분들이 변하고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이 좀 불쾌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연애적인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원래 연애라는 거는요, 상대방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몸소 겪게 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리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분들의 연애 상황에 혼례와 닭이 나오고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은 결혼하신 분들도 있어 보이고요. 아니면은 결혼 정년기에 있기 때문에 짝을 찾고 계시는 분들의 느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계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상황에 대한 우리 샤넬님 속마음 풍경과 돌다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전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나고 계신 분이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는 이성에 대해서 알아봤을 때 수성과 쌍둥이 자리와 사하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성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지적이고 대화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말이 많고 호기심도 많고 생각을 바로바로 표현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되게 감정 이런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대화의 흐름을 통해 가까워지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자, 쌍둥이 자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되게 유쾌하고 밝고 사교적인 성향이래요.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가벼운 대화부터 깊은 대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유롭고 변덕스러울 수는 있지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대요. 지루함을 되게 싫어해서 관계에서도 늘 신선함과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사하우스가 이 사람의 특징으로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가정적인 것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할 수 있어요. 내적 안정, 친밀감 이런 거 되게 중요시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되게 가볍고 활발해 보여도 속으로는 정착이나 안정감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집 같은 편안함을 주는 사람한테 강하게 끌릴 것이래요. 그래서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이런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좀 친구같이 편안하고 즐겁고 대화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체가 좋아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굉장히 가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봤습니다. 우선 이 사람의 외모를 봤을 때 쓰리 오브 소즈랑 퀸 오브 펜타클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 사람 자체가 뭐 아니면 도예요. 엄청 잘생기고 예뻤거나 아니면은 외모는 꽝이라거나 아마 제너럴이라서 이렇게 반대되는 느낌의 카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지만 여러분들 스타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굉장한 동안이라거나 어쩌면은 좀 약간 생긴 것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외모적인 부분에서 약간 극단적인 면을 카드가 보여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다거나 나이가 많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 파이브 오브 펜타클과 여사제가 나오는데요. 제가 왜 이 사람이 되게 이성적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마 이 여사제 카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말이 많고 호기심이 많고 지적이고 대화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가벼워 보일 수 있는 성격입니다. 남들이 봤을 때 쟤 너무 가벼운 거 아니야? 쟤 너무 좀 사람이 생각 없이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금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말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알고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이 사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그런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그 첫 인상이 약간 마이너스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가벼워 보인다거나 너무 철이 없어 보인다거나 이런 어떤 면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습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휠 오브 포춘, 식스 오브 펜타클, 나이트 오브 컵, 퀸 오브 컵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약간은 그런 느낌도 있는 게 이 사람이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약간 그 성 역할에 대한 좀 그런 선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솔직히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는 나가서 돈을 벌고 가정을 책임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를 잘 키워야지 이런 식으로 약간 성 역할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기 사람한테 잘해주는 느낌, 자기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잘 해나가려는 연애 성향으로 보여서 기본적인 연애 성향을 봤을 때는 이 사람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안정형에 근접하는 연애 성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잘 맞는 게 중요한데 우선은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나인 오브 컵과 4 오브 완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분을 좋아할 거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상대방이 기본적으로 우리 샤넬님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자분인데 나는 좀 약간 후덕하고 좀 약간 마음이 넓고 좀 약간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가 좋아요 한다면요, 이 사람이 딱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에 드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딱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샤넬이 이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요, 안타깝지만 두 분의 궁합 자체가 처음에 이어지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운 궁합으로 보여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마 이 사람이 제가 아까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근데 우리 샤넬님은 아닌가 봐요. 우리 샤넬님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나는 너를 알아보는 중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 샤넬님은 너는 나를 굉장히 지금 좋아해서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의 차이, 감정의 차이 때문에 두 분이 처음에 이어지기가 조금 어렵고 초반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연애 궁합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너무 상대방한테 과도한 기대나 상대방이 나를 엄청나게 좋아해서 이렇게 나를 만나고 연락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어떤 이성적인 판단이 끝나야지만 이렇게 장미꽃을 준비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 굉장히 눈이 높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눈이 높고 엄청나게 재고 따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뭐 밥 먹어요, 차 마셔요, 그리고 대화를 막 나눌 때, 이 사람이 왜 제가 말이 되게 많고 기본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랑 대화하고 만나고 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이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알아가는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 때문에 초반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두 분의 궁합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두 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제 지금 조언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대응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굉장히 처음에 잘 만나게 되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돼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흐름으로 나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분의 흐름이 근데 좀 약간 기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두 분이 서로한테 되게 잘 맞춰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정말 친구처럼 편안하게 정말 함께 여가를 많이 보내고 데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두 분 사이에 찬바람이 부는 일이 생길 것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지점, 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데이트하는 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100% 빠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알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샤넬님이 얘가 나한테 연락하고 나랑 데이트하는 거는 이미 얘가 나한테 다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두 분은 깨질 위험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흘러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상대방인지 여러분인지는 더 알아봐야겠지만, 지금 두 분 사이에 나중에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각관계 이슈가 펼쳐질 수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이성도 그런 식으로 알아보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데이트하는 중에 친구들과 같이, 또 그 사람들도 친구들과 같이 뭐 이렇게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좀 불미스럽게 삼각관계 휘말리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조금 두 분의 흐름이 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겠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조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일들이 조금 생길 수 있다는 게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여튼
우리 샤넬님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휴식을 취하시래요. 너무 열심히 달리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이든 사랑이든 휴식이 필요한데 계속 일하고 계속 연애를 하려고 든다면은 지쳐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한 본인 자신을 보호하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일과 연애 때문에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경계를 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들 자신을 지키셔야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휴식.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연애를 계속 쉬지 않고 해오셨다면은 연애를 좀 쉬시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이성이 지금 몰래 좋아하는 이성, 그러니까 염탐하는 이성이 이 사람이 나왔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선을 넘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한다면은 받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를 방어하시라는 조언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봤던 여러분들을 몰래 좋아하는 이성, 염탐하는 이성에 대해서 조금은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방어하면서 만나라. 왜 여러분들과 이번에 궁합에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굉장히 좀 실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연락하고 나랑 대화하는 거 자체를 이미 이 사람이 나한테 100% 반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스로를 지켜가면서 연애하라는 조언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과한 기대나 너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처음부터 너무 과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다 다친다라는 조언으로 저는 보여서 여튼 제 리딩이 여러분들의 연애에 도움 되시길 빌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노랑나비랑 어머니 카드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애인이 있다거나 썸을 타시는 분의 느낌도 있는데 혼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여러분들은 결혼까지 갈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꿀단지라 밑빠진 독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썸을 타고 애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처음에 이 사람과의 그 사랑, 연애 자체가 굉장히 달콤했지만 지금은 뭔가 약간 깨져 있다? 관계에 금이 가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 있고요. 만약에 혼자 계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달콤한 사랑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들 때문에 연애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자,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고 있는 이성이 있냐는 질문에 토성과 황소 자리와 6하우스의 성향을 지닌 사람이 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우선 토성이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관계를 쌓는 스타일이고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현실적인 태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벽 같은 사람이래요. 자, 황소자리 특징도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차분하고 느긋하지만 끈기 있는 사람, 꾸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안정과 삶의 편안함, 그리고 감각적 즐거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대요. 한번 마음을 주면 오래가고 신뢰를 지키려는 태도가 강한 게 이 황소자리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6하우스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가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루틴을 지키는 거, 건강을 지키는 거, 생활을 관리하는 이런 면에 본인의 에너지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 되게 잘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의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연애에서도 상대를 챙기고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일상 속에서 친밀해지고 함께 생활하는 걸 통해서 애정을 표현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는 이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외모부터 성격을 보자면은, 자, 외모에서 식스 오브 완즈랑 페이지 오브 펜타클이 나와요. 자, 이 사람은 이성들한테 굉장히 호감을 많이 주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동안일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신뢰가 가는, 그러면서도 친근한 느낌, 그러면서도 귀여운 느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분의 외모가 호감형에 가깝다. 자, 성격을 봤는데요. 성격이 저스티스랑 휘로 포춘이 나와요. 자, 이 사람 제가 왜 처음에 정성학적인 부분에서 좀 마음을 한 번 주면 오래 가긴 하지만 처음에 좀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신중하게 관계를 쌓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 성격이 그대로 나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관계를 맺을 때 되게 신중하게 맺고 또 오래 지속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가는 사람, 정말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할 사람, 특히 자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낯선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분명히 낯을 가려요. 낯을 가리고 근데 그러나 자기 사람이 되면은 되게 잘해줄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스트레스 카드, 5 오브 소즈, 에이스 오브 컵, 5 오브 컵이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 자체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그렇게 막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사귈 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고 데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날 좋아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황소자리 특징 때문에 굉장히 차분하고 느긋한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애를 하는데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되게 느긋하게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보고 되게 느긋하게 그 사람한테 감정을 드러낼 거란 말이에요. 이런 특징 때문에 성격이 급하신 분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좀 성격이 많이 급하시잖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대방 쪽에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게 맞아?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생각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이 사람이 자기 사람들한테 되게 잘해주는 게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주변에 뭐 여사친, 남사친이 있다 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되게 잘해줄 것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괜한 뭐 갈등과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 6하우스가 뭔가 봉사하는 거, 일하는 거, 자기 루틴을 지키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나왔잖아요. 자기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연애 성향이 조금 성격 급한 분들한테는 맞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좀 연애가 이분 입장에서는 좀 잘 안 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과는 궁합이 맞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분을 좋아하냐? 자, 알아봤어요. 자, 우리 샤넬님 입장에서 이분을 좋아할 수 있냐는 질문에 퀸 오브 펜타클과 데빌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좋아하는데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막 가르쳐줘야 되는 입장이 된다거나 이 사람이 너무 좀 연애적인 면에서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데빌 카드가 나온다는 거는 우리 샤넬의 입장에서 왜 이 사람이랑 엮이게 된다면은 삼각관계에 휘말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방금 여러분들한테 어쩌면 애인이 있고 여러분들이 썸을 타는 대상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연애 상황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우리 샤넬님이 인지했을 때 그러면 나 좀 복잡해지는데 나는 이미 알아가는 사람 아니면 썸을 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은 삼각관계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복잡해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과의 궁합이 잘 맞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과의 앞으로 흐름이 어떤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우선 두 분의 궁합은 좋습니다. 6 오브 소즈랑 황제 카드랑 8 오브 펜타클과 토브 컵. 자, 두 분은요. 제가 봤을 때 사귀게 되면은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궁합입니다. 다만 서로 그러니까 처음에 알아갈 때 좀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 사람이 되게 천천히 알아볼 수 있다. 차분하고 느긋하게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 샤넬 입장에서 이미 사귀고 있는 게 아니냐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처음에 서로 다른 지점들, 서로 좀 약간 생각의 차이 때문에 조금 맞춰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두 분은 관계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한쪽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리드를 해가면은 결국은 계속 안정적으로 관계가 이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합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한쪽이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연락을 지속했을 때, 이끌어갈 때 두 분은 결국은 연인이 되고 계속 관계가 이어가는 궁합, 그래서 괜찮은 궁합이다. 실제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요. 두 분의 흐름은 묘하게도 처음에 제가 처음에 좀 문제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서로의 어떤 처음에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입장차라고 해야 되나, 생각의 차이 때문에. 근데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조만간에 이분과 여러분들의 흐름은, 이분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변에 얼쩡거리고 좋아하는 티를 내는데, 우리 샤넬 입장에서 이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하지, 왜 내 주변을 얼쩡거리지, 왜 나를 쳐다보지, 막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처음부터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뒤늦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분은 연애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은 이어져요.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의 그런 어떤 연애적인 면에서 미숙함? 아니면 너무 느긋함? 아니면 감정 표현 안 하는 것 때문에 좀 빠르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뒤늦게 이어진다. 그래서 이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그래서 두 분은 사랑하게 되고 연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조언을 한번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무엇이세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랑,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근데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도 분명히 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여러분들이 가셔야지 원하는 곳에 도달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을 뭔가를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이든 사랑이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길로 가셔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거를 만드셔라. 정말 행복한 사랑, 좋은 연애의 결실을 원하신다면 그거를 여러분들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끌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뭔가 응원해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이게 연애 조언으로 받아본 거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이상적인 연애가 올 것이고, 그 연애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임하시게 된다면은 분명히 좋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을 봤을 때 엿보기랑 박씨가 나옵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처럼 여러분들을 엄청 훔쳐보는 이성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훔쳐보는 이성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거나 여튼 두 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금전적인 풍요가 좀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 도깨비불과 장군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근처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 사람이 내보이는 그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 도깨비불 같은 마음은 무엇일까? 도깨비불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사람을 좀 놀래키고 막 이러는 건데,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이러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놀래키고 여러분들은 좀 혼란스럽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 건가? 그리고 약간 같이 일하시는 분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직장 같은 곳? 어떤 분들은 모임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학교일 수도 있고, 근데 뭔가 직장의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런 와중에 계속 그 마음을 알아내려고 하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 건지 마음을 알아내려고 하는
어떤 대상자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 이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는 이성으로 어떤 사람이 나오냐? 자, 이 사람을 이제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는데요. 물병자리랑 북쪽 노드랑 뉴카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 가능성이 높냐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게 만드는 그 사람인지. 우선 이 사람은 물병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요. 틀에 박히지 않은 연애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친구 같은 연애, 동반자적인 성격을 선호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북쪽 노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인연적인 성격이 되게 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쉽게 지나가지 않는 특별한 만남을 중요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운명적인 어떤 느낌을 받거나, 와, 내가 우리 샤넬린과 함께 있을 때 뭔가 성장하고 배움이 있을 수 있겠다 하면은요, 여러분들을 선택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연을 선택할 때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정말 나를 영혼적으로 성장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특징으로 유카우스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일상이 명확하고 루틴을 잘 지키고 자기 관리가 되게 잘 되고 봉사하는 것도 잘하고 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연인이 생긴다면은 이 생활 속에서 가까워지고 함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선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여러분들을 챙길 것이고요. 어떤 작은 습관과 배려를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성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의 기본적인 점성학 특징은 이렇고요. 외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의 외모는 행맨 카드랑 에이드 오브 컵이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할 만한 외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상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외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성들이 봤을 때 굉장히 좀 성적 매력을 느낀다거나 굉장히 호감형의 외모는 분명히 맞지만 우리 샤넬린 스타일은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샤넬린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스타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은요, 킹 오브 펜타클과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와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펜타클 카드가 2장이나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방금 이 사람 굉장히 자기 관리 잘하고 일상 루틴 이런 거 잘 지킬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 성격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는 굉장히 성격이 안정감이 많고 기본적으로 자기 일에 많은 것들을 쏟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대인관계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막 중요시한다거나 사람을 막 많이 만나러 다닌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을, 자기 일상을 굉장히 잘 살아낼 것 같고 일을 성실하게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한번 알아봤거든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퀸 오브 컵, 투 오브 펜타클, 투 오브 소주, 퀸 오브 펜타클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묘하게도 퀸 카드가 연애 성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마음이 좀 넓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왜 제가 자기 생활을 되게 잘할 것 같다, 자기 일을 굉장히 잘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애 성향에도 좀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해도 그 사람과 시간을 많이 안 보내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본인이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좀 약간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좀 혼자 이렇게 생활하는 거를 좋아해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분 자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만나게 되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그 연애 자체를 조금 힘겨워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연애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식이 생긴다면은 그냥 안정적인 가정이라는 틀이 생기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마음이 안정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연애
연애보다는 오히려 결혼 생활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연애 성향이 오히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왜 물병자리로 제가 되게 자유로운 어떤 사고방식과 틀에 박히지 않은 연애관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점들이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좀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조금 다른 이성을 좀 만나보고 싶은데 하면은 그럴 수 있다는 느낌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 사람이 결혼 생활이 더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혼을 하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바람을 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땅땅땅 내 거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은 그 안정감 속에서 잘 해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이분을 좋아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은요 되게 묘하게도 러버스랑 파이브 오브 완즈가 나와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워낙에 잘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분과 사귀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거나, 또한 이분과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워낙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되는 일들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삼각관계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워낙에 잘났기 때문에 이미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분이 되게 좋아서 만나면은 욕을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분이 워낙에 잘나고 인기가 많아가지고 좀 시기 질투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불필요한 삼각관계에 휘말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이 여러분들의 속마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두 분의 궁합을 봤을 때 두 분은요, 전차카드랑 여사제랑 나인 오브 컵과 은둔자가 나오는데요. 두 분의 처음에 궁합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이런 멋진 기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등에 태우고 어디든지 갈 태세를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왜 아까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일상 루틴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자기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좀 자유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상처를 조금 받을 수 있는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처음과 좀 달라.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를 자기의 삶의 1순위로 두고 엄청 잘해주는데 나중에는 좀 나를 등한시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마음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연애의 흐름이다. 원래 연애라는 거는 초반에 무조건 허니문이고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예전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서운해하고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사랑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 샤넬 입장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이 느껴져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 처음과 달라진 게 아니라 처음보다 좀 달라진 게 당연한 거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은 좀 이분과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듭니다. 네. 자, 그래서 두 분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두 분은 분명히, 연애를 하시게 돼요. 연애를 하시게 되는데, 이 상대방이 어쩌면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고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먼저 이 사람을 확 잡아둘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너럴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러나 분명히 두 분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 오고 그로 인해서 연애적인 기류에 들어가고 또 이 상대방의 어떤 구애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포즈가 있겠다.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안 되는 흐름이 아니라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분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유패가 아니에요. 구패 아는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분명히 우리 샤넬님이 아는 얼굴이 이렇게 고백을 해오고 몰래 염탐하고 있고 이분과 두 분은 연애적으로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이렇게 흐름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카드를 열어볼게요.
자, 우리 샤넬님들 그냥 뛰어드시래요. 우주가 알아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먼저 마음을 보여주고 이 관계에 뛰어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때문에 좀 마음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그럴 때마다 명상을 하신다거나 자연 속에서 치유를 받으시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분이랑 안 되는 흐름 아니었잖아요. 우리 샤넬님도 분명히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셔서 아까 마지막 카드가 남들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카드가 나와서 이런 조언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 그냥 뛰어드세요. 분명히 두 분은 이어질 것입니다.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마지막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멸치랑 밑 빠진 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연애 잘 안 풀리고 있어요. 최근에 뭐 썸을 타다가 깨졌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만났다가 헤어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혼자 계셨던 분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반란과 동아줄 납니다.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혼자 계셨던 분이라면은 이 상황을 다 불사질르고 싶다, 다 끝내버리고 싶다, 나에게 진짜 이 솔로를 탈출시켜줄 수 있는 동아줄이 내려와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어떤 사람을 만났다가 뭔가 실망한 일이 있다면은 그 사람 진짜 끝내버리고 싶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내가 그 사람을 되게 좋은 동아줄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썩은 동아줄이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여러분들이 솔로든 커플이든 뭐 최근에 헤어졌든지 간에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여러분들이 뭐 누군가랑 사귀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사귀었다가 뭔가 관계의 독이 깨지는 어떤 경험을 분명히 한 건데, 그게 어떤 분들은 바람을 폈다거나 그 사람이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실망감을 안겨준 일이 있었던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자, 그럼 오늘의 영상 주제, 여러분들을 몰래 염탐하는 이성이 있냐는 질문에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을 때요, 천칭자리랑 금성이랑 1하우스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천칭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먼저 굉장히 세련되고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중요시하고 매너와 외모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는 로맨틱하면서도 공평한 관계를 원할 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외모를 잘 관리하기 때문에. 자, 금성 카드도 나왔는데요. 자, 이 금성 카드가 이 사람의 그 성향으로 나왔다는 건데, 이 사람 기본적으로 사람들, 이성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이성들이 강하게 끌리는 그 포인트, 연애운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사람도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다정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많이 풍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금성 카드 자체가 금성 자체가 예술, 미적 감각, 아름다움과 되게 관련이 있어서, 제가 왜 아까 이 사람이 자기 외모 관리 되게 많이 신경 쓸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상대방의 외모를 많이 볼 수 있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본인도 매력적이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한테 끌릴 수 있겠다. 자, 1하우스 이 사람의 성향으로 또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외적인 매력, 첫인상, 스타일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미지를 중요시 여기는 만큼 여러분들의 외모, 패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모두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성향, 되게 세련된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관계에서는 조화를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연애를 약간 예술처럼 하실 분이라고 하는데, 연애를 예술처럼 한다는 게 저는 잘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찌됐든 뭔가 아름다운 거, 매력적인 거, 이런 거에 되게 빠지는 사람이다. 그래서 외모를 좀 많이 중요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 진짜 정말 괜찮은지 한번 볼까요? 자, 에이드 오브 컵과 나인 오브 컵이 나와요.
자, 우리 샤넬리 입장에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80에서 90점을 가지고 있는 외모다. 상당히 중소한 외모가 역시 맞습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 사람이 살이 조금 쪘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만 빠지면 완벽한데 약간 후덕하다거나 약간 지금 살이 쪘다거나. 근데 진짜 먼저 제가 이 점성 주사위로 본 것처럼 본인의 외모를 잘 갖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성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성격은 10 오브 완즈랑 5 오브 컵이 나와요. 자, 이 사람 굉장히 열정적이고 책임감 강해요. 방금도 본 것처럼. 그러나 이 사람이 약간은 그게 느껴지는 게 사람들한테 너무 잘해주고 나서 약간 진이 빠지는 성격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니면은 항상 사람들한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약간 돌아오는 게 없어서 속상한 스타일로도 솔직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사람들한테 잘하다가 지치는 성격이지 않을까? 너무 일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다가 지치는 성격이지 않을까? 이런 게 자꾸 느껴져요. 자, 연애 성향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 3 오브 소주랑 6 오브 소주, 7 오브 소주 여왕제 나오는데, 자, 이 사람 좀 연애 성향이 안정형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안정형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떤 사랑이 나타나면은 그 사랑을 흠집낸다.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려고 한다. 자, 뭔가 이 사람이 해피형이라거나 뭔가 상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듬어 준다면은 이어질 수 있고 연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많이 희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인내심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한 스타일이다. 좀 상처가 있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지 열어봤는데, 여러분들 킹 오브 소주랑 3 오브 완즈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게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보여준다면은 여러분들은 좀 고민하는 게 나와요. 자, 이 사람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라고 나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6패고 여러분들 근처에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이성으로 나온 거예요. 몰래 좋아하는, 염탐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그런 마음을 알게 되면은 고민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좀 그냥 알아보는 정도로 약간은 어장관리하듯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알아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두 분의 실제 흐름과 궁합을 봤을 때 우선 궁합을 봤는데요. 퀸 오브 완즈랑 행우먼이랑 퀸 오브 컵이랑 7 오브 완즈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다면은 두 분의 궁합은 솔직히 어려워요.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이어질 수 있다. 방금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성향, 상처가 좀 있는 성향으로 나왔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마음을 여시고 이 사람한테 굉장히 표현을 많이 했을 때 돌아오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매여 있지? 왜 나 혼자만 좋아하는 것 같지?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정리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입니다. 약간 해피형처럼 느껴져요, 좀. 그래서 좀 궁합은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 나온 킹카드처럼 여러분들이 좀 관계에 대해서 인내심을 부려야 된다거나 좀 마음을 넓게 가진다면 이 사람이랑 좀 이어질 수 있는 흐름. 그래서 좀 피곤한 스타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그런지 실제 두 분의 관계 흐름은요. 두 분 사귀게 되고 연인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 사람의 그런 해피형적인 특징이 나중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고생한다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분과 사귀고 만나게 되고 연인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좀 계속 지속적이게 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사람의 연애 성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좀 약간 혼란형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과는 처음에는 처음에 허니문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굉장히 행복한 데이트를 하겠지만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거나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멀어질 수 있는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이 사람 뭐지? 왜 갑자기 연락이 안 되지? 나랑 그렇게 좋았던 시간 다 거짓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건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한 좋은 카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좀 약간 외로움이 있다거나 혼자 있는 걸 못 견딘다면은요,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 나옵니다. 자, 자꾸 혼자 있는 게 힘들어서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 나옵니다. 혼자여도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방금 나왔던 이 사람과의 연애 조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과 만약에 연애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어내면은 마지막에 달콤한 사랑의 오아시스가 있을 거라고 해요. 어쩌면은 이 사람을 두고 나온 연애의 조언이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여러분들한테 조언으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혼자 있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신 분이라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행복해하지만 둘이서도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겠다 한다면 둘이 됐을 때 더 괴로워지실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이 혼자일 때 이렇게 외롭고 힘든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외로움과 힘듦에서 벗어나실 수 있고요. 그 외롭고 힘들 때 누군가를 섣불리 만나는 거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보통 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는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법을 터득하실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도 행복하고 즐겁고 충분히 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내면에 갖고 계신 외로움과 공허함 이겨내시고 좋은 인연 만나시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